이번 시간에는요, 액티비티 실행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인데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독립된 실행 단위인 4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네 가지가 4대 구성 요소인데요. 자, 먼저 액티비티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게 되시면 눈에 보이는 화면이 있죠. 뭐 버튼도 있고 입력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화면에 있는 UI 요소들, 이 UI 요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실행 단위가 바로 이 액티비티입니다.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실행 단위인데요. 액티비티하고 비슷합니다. 액티비티하고 비슷하지만 두 개의 다른 점은, 액티비티는 화면을 관리하고 서비스는 관리할 화면이 없고,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OS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실행되는 실행단인데요. 주로 이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뭐 배터리가 떨어졌다라든가 문자가 왔다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뭔가 처리를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실행단인데요. 이 네 가지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액티비티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인텐트입니다.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텐트라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OS한테 이 구성 요소 실행시켜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OS 입장에서는 현재 개발자가 그 실행하기 원하는, 즉 어떤 걸 실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OS가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OS에게 실행을 요청하게 됩니다. 실행 요청을 전달받은 OS는 해당 요소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실행 요청을 위한 정보를 담는 객체가 바로 인텐트입니다. 인텐트에는 어떠한 실행 요소를 실행을 할 건지, 또 부가적인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게 바로 인텐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시간 이제 액티비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스타트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거고, 피니시는 현재 실행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종료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화면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액티비티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첫 번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티비티를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예제를 보기 전에 백스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이전 액티비티는 백스택이라는 곳에 담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 1번이 실행이 됐고요. 액티비티 2번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전에 있던 액티비티가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백스택이라는 곳으로 액티비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백스택에 들어간 액티비티는 정지 상태가 되고요. 새로 실행된 액티비티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의 눈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액티비티만 활동 상태가 되고 나머지는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만약에 액티비티 2번에서 액티비티 3번을 실행하게 되면은 액티비티 2번도 백스택에 들어가고 액티비티 3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액티비티 3을 종료하게 되면 얘가 제거가 돼 버리고 액티비티 2가 위로 올라와서 액티비티 2가 실행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액티비티 2번이 종료가 되면은 액티비티 1번이 위로 올라와서 액티비티 1번이 동작하게 되고요. 또 이 상태에서 액티비티 1번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남아있는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최종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 run activit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run activity라고 하고요. 자, include kotlin support 체크해 주시고 next,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액티비티 언더 메인.xml 가주시고요. 텍스트 탭 누르겠습니다. 얘는 리니어 레이아웃 해주시고,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넣어주시고요. 텍스트 뷰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다가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붙여주시고요.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에컴팻 라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뷰의 텍스트 속성에다가 자, 얘는 자 퍼스트 얘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할게요.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라고 텍스트 속성에 문제를 넣어줬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위젯치에는 버튼을 이렇게 붙일게요. 버튼을 붙여주시고 이 버튼의 텍스트에는 자 세컨드 액티비티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의 텍스트 속성에는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를 추가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앱에서요. 앱에서 마우스 클릭 위에 가보시면은 여기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empty 액티비티를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앱에서 마우스 클릭 뉴의 액티비티의 empty 액티비티고요. 클릭해 주시고 이 액티비티의 이름은 second 액티비티라고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의 네임은 second 액티비티라고 했고요. 자, finish 눌러주겠습니다. 자, 지금 second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자, main 액티비티 파일 가보시면은 새 컨텐트 뷰에 r.layout.activity underbar mai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rs 폴더의 레이아웃 폴더 안에 들어있는 activity underbar main.xml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main activity는 activity underbar main.xml의 데이터를 읽어다가 화면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second activity 가보시면은 여기에 r.layout.activity underbar secon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second activity는 activity underbar second.xml 파일의 내용을 읽어다가 화면을 만들겠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activity underbar second.xml에다 작업을 해주시면 second activity의 화면 모양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텍스트 탭 눌러주시고 얘를 linear layou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들어가고요.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텍스트 뷰 하나 붙여주시고 이 텍스트 뷰는 에컴팻 라지로 해주시고요. 예, 텍스트는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에컴팻 라지라고 해주시고요. 텍스트는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하겠습니다. 자, 위젯치에 버튼 붙여주시고요. 이 버튼의 텍스트 속성은 자, finish라고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는 finis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은요, 실행을 하시기 전에 여기 manifest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다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은 안드로이드 OS한테 개발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OS에게 이 어플리케이션은 정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액티비티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또 액티비티가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안드로이드 OS한테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액티비티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다 직접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발 툴이 좋아져서 액티비티를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액티비티 태그만 있고 요 안에는 인텐트 필터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인텐트 필터라는 거는 이 액티비티를 대표하는 이름을 설정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인텐트 필터입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첫 번째 화면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안드로이드 OS가 해당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있는 액티비티들 중에서 이 이름 android.intent.action.main이라는 이름이 설정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찾아서 그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실행된 액티비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자, main activity.kt 파일 가주시고요. 자,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액티비티를 실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액티비티를 실행하실 때는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액티비티를 지정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인텐트는요. 자, 인텐트 객체 생성해 주시고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일단 디스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 그리고 클래스.java 알트 엔터 누르셔서 임포트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 세컨드 액티비티를 지정을 한 겁니다. 예, 객체를 직접 생성해서 넣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는 건데요. 원래 자바에서는 세컨드 액티비티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을 하죠. 자바에서는. 근데 코틀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코틀린에서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가 직접 객체를 생성하고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OS한테 너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요거 실행을 해라 라고 지정해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액티비티 추가했을 때 이름이 세컨드 액티비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컨드 액티비티 클래스.java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서 스타트 액티비티 인텐트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는데요. 자,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자, 여기서 버튼을 눌러 보시면 세컨드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현재 실행 중인 액티비티를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자, 세컨드 액티비티로 가겠습니다. 자,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뷰해 주시고요. 자, 피니시 메소드 출해 주시면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백스택에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고 이전 액티비티가 다시 나와서 실행이 되고요. 또 그 상태에서 또 피니시가 돼버리면 현재 액티비티가 종료가 돼버리고 백스택에 남아있는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료가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액티비티 언더 메인.xml 가셔서 버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xml입니다. 자, 이 버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 버튼의 텍스트를 자, 피니시라고 하겠습니다. 피니시. 버튼의 텍스트도 피니시라고 해주시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붙인 게 버튼 3이니까요. 버튼 3. set on click listener. 여기서도 피니시 해주시게 되시면 메인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고 백스택에 있는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플은 종료가 돼버립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피니시 해주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다 종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액티비티 실행까지 살펴봤고요.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리고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됐고요. 인텐트를 이용하시면은 4대 구성 요소 중에 원하는 것을 실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액티비티의 실행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